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함희진 교수입니다. 세계는 과학혁명 이후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화학공학이 주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T라고 하는 전자공학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각종 인공지능과 무인자동차 등으로 인해서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명공학이 모든 산업의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많은 생명 연장의 꿈과 또한 우리에게 만성적인 질병 정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과목은 신비로운 생명 현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신비로운 생명 현상 가운데 특별히 최근에 산업화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를 많이 다룰 것입니다. 또한 세포를 생명체 기본 단위로 다루던 생물학이 이제 유전자가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전자가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생물학에서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한 생명과학 분야 가운데 생명의 신비는 이 과목에서는 신비로운 생명 현상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생명 현상 가운데 특별히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들을 인류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암세포와 또 생식세포에서는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세포에서는 텔로미어가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어서 노화 현상이 벌어지는 반면에 생식세포와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포가 계속 똑같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암세포와 생식세포를 연구하고 또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연장의 꿈을 인류는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각종 만성병, 특별히 유전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꿈이 생겼고요. 또 줄기세포로 인해서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많은 질병들이 치료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복제 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동물에서의 생명복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복제는 모든 과학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은 동물의 생명복제, 또 식물의 생명복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요. 우수한 형질의 동물들, 우수한 품질의 식물들, 그리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이러한 견종들과 소, 그리고 양, 그리고 돼지 등이 생명복제 기술을 통해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OECD 국가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IT 분야보다 BT 분야를 더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IT 분야가 BT 분야보다 더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굴지의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공학, 이 IT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과 무인자동차
또 스마트 시티 같은 이러한 산업이 일반화됨으로 말미암아 정점에 기술의 정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탄소 나노 로봇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서 앞으로 암 정복을 통한 생명 연장의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분야가 아니고 의료 보건 계열이 아닐지라도 교양 과목으로서 생명과학 분야, 특별히 생명의 신비 과목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이 다를지라도 교양 과목으로서 생명의 신비, 생명과학, 생명공학 부분에 대한 인식과 또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참으로 보람차고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교양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미래를 살펴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생명의 신비 과목에서는 개체군의 신비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개체군의 신비는 이 세상의 모든 미생물들, 특별히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또 곰팡이 같은 이러한 미생물들이 있고요. 또 각종 나무들과 풀들과 채소와 이러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또 땅에 기어다니는 이러한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뿐만 아니라 젖을 먹고 사는 포유동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정점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명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생명은 온 우주 가운데 현재 지구 행성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넓고 넓은 크고 큰 이러한 광활한 우주 가운데 태양계에만, 그것도 태양계 가운데서도 지구 행성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계 행성들에서 생명의 존재 여부를 찾는 이러한 연구들과 발견들이 계속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행성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생명체들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생명 현상을 공부하는 생명의 신비 과목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으로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미생물들을 다루고 정복하고 컨트롤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개체가 생기고 많은 개체가 탄생하는 데 비해서 최종적으로 생존하는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마리의 엄마 고등어가 10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 정도의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알을 품습니다. 그러한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100만 개에서 200만 개에 이르는 고등어, 엄마 고등어 한 마리가 낳는 그 알 중에 다시 엄마 고등어가 될 가능성은 보통 통계적으로 10마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보통 돼지 한 마리가, 엄마 돼지 한 마리가 유두가 12개에서 1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12마리에서 18마리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돼지의 임신기간이 사람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돼지 한 마리가 낳은 새끼 돼지들 중에 다시 엄마 돼지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 사람들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희귀한 몇 마리만이 간택되듯이 다시 엄마 돼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자나 독수리는 어떨까요? 사자나 독수리는 태어날 때 한 마리를 보통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어려서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한 마리의 사자나 한 마리의 독수리는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사자가 낳은 새끼가 다시 엄마 사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고등어와 같을까요? 돼지와 같을까요? 사자와 같을까요? 사람은 독수리와도 같고 사자와도 같고 물고기로 따지면 고래와도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신경 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제 10살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생명이랑 전혀 다른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체의 신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임신과 출산 이런 것을 하는 발생 이런 것을 하는 생식의 신비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한 난자와 한 정자가 엄마 몸속에서 또는 암컷의 몸속에서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이 이제 태아가 되고 태아가 아기가 될 때까지의 그 신비로운 생명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생명 현상은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성립하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뒤에 사진에 보면 제일 밑에 사진은 복제양 돌레죠. 그리고 위에 사진은 이제 유전자.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 사진입니다. 이러한 줄기세포와 생명복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가 앞으로 미래의 생명공학을 다루게 되고 생명공학을 이끌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의 과목에서 우리가 배울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러한 그 생명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 과목에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께서 예술 분야의 전공자든지 여러분께서 인문과학 분야의 전공자든지 여러분이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자든지 여러분께서 전자공학적인 전공자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의료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연과학 분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생명과학 계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신비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들을 정보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 과목을 수강 신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 학기 동안 배울 생명의 신비 과목은 참으로 흥미롭고 참으로 재미있고 여러분의 교양 과목으로서 아주 우수한 교양 과목임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학점을 취득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배웠다. 참으로 내용이
배울 것이 많았다. 또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동료들에게 또 인척들에게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양대학 함희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